예,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사실상 민주당의 기획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설마 했습니다. 의심만 했는데 이젠 뚜렷한 정황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할 목적으로 뒤에서 기획했다면 이것은 국가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707 특임 단장을 통해 민주당이 회유했다는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박범계 의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계엄이 내란이 되려면 정치권과 언론 등 사회에서는 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기획된 언어 선동술이자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통칭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선 심판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계엄을 내란죄로 만들면 됩니다. 12상 계엄은 소위 2시간짜리 계엄이라고 말합니다. 국회 결의에 따라 대통령이 해제했기 때문이죠. 계엄군이 뭘 한 게 없습니다. 기껏해봐야 국회와 선관위를 방문했을 뿐이죠. 이걸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장악해 의원들이 표결할 수 없도록 강압적인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를 보시겠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며 국무위원들이 반대해도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 합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라 군과 경찰이 동원되었고 국회는 봉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려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입한 텔레그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후 11시 29분경 국회 정문을 출입할 수 있었고 최민희 의원은 11시 30분에 의원증 제시한 뒤 들어왔다고 되어 있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시간은 다음날 오전 10시 7분이었고 오전 1시 2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3.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의 활동을 억압했다. 4.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 체포를 시도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계엄군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억압한 증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4번 항목인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에 대해 불법 체포를 시도했다고 명시한 것이죠. 5.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것은 위에 3번에 대한 부가 설명에 부과합니다. 내란죄의 사유 중 하나가 국헌 문란이기 때문에 끼워 넣었다고 보입니다. 6. 협박과 폭동으로 평온을 해야 하는 내란죄를 범했다.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했다는데 그 증거는 어디에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 증거는 크게 부풀리고 없는 증거는 만들어야 하겠죠. 그러한 의혹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계엄 사건이 아니라 탄핵 사건으로 관점을 달리 보셔야 합니다. 국회가 탄핵하기 위해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는지 탄핵이란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겠습니다. 1. 12월 6일 홍장원 메모 등장. 이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 대통령에게 전화로 지시를 받아 정리했다는 메모가 공개됩니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박창대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였죠.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으니 이건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12월 6일 조태영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하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홍장원의 메모만으로는 부족해 보이죠.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2. 12월 6일 곽정근 사령관 발언 파문. 곽정근 특수전 사령관은 국방장관에게 본회의장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해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죠. 곽 사령관은 특수전 사령부를 방문한 김병주, 박선원 의원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 2개를 봐야 합니다. 명백히 위법과 임무를 지키지 않았답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은 불법을 명백히 저질렀고 본인은 항명했으니 살려달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자, 3. 12월 9일 707 특임단장 기자회견. 김현태 단장이 사령관에게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안 되면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국방장관이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김 단장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말이죠. 이 말을 쉽게 요약하면 국회 활동을 방해했다입니다. 이것도 본인 생각인지 남이 써준 것인지 의심되는 대목 아닌가요?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곽정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의 증언을 보면 정치인을 체포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언론은 내란을 기정사실로 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사회 분위기도 완전히 내란으로 쏠렸죠. 그러나 이쯤에서 계엄의 목적을 생각하며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정치인 체포와 국회 의결 방해하는 게 1순위 목표였나요? 그렇다면 왜 밤 10시 28분에 계엄 선포를 했으며 계엄군은 한참 뒤에 출동해 12시에 국회 진입했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새벽 서너 시쯤에 계엄을 선포했다면 잠자고 있는 정치인들 보쌈할 수도 있고 국회의사당에는 의원들도 없고 새벽에 150명 이상 모이기도 매우 어려우니 자연스레 표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황상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닌데 국회는 이미 내란죄로 규정했고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운명은 또다시 인미재판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변론하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밝혀졌고 탄핵의 핵심 증인들이 마루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월 12일 민주당이 곽종건 사령관을 해외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성일종 의원이 주장한 것이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2월 5일 곽 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레 위병소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켰고 다음 날인 6일 유튜브 방송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월 10일 국회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곽 사령관을 1시간 30분 동안 만나며 회유했다고 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돕게 해주겠다. 민주당에서 보호해줄 테니 걱정 말라. 공익 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며 회유한 것이죠. 성일종 의원은 김현태 707 특임 담장에게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본인에게 다시 얘기해 준 것이라며 출처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곽종근을 회유했다는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곽종근 구하기 사건이죠. 2월 11일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곽종근 사령관 탄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촛불행동은 3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인 좌파단체이죠. 탄원서를 보면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부 고발했으며 불법 계엄 사태의 진실을 증언했으니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탄원 운동에 박범계 의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군요. 제가 소설을 쓰자면 박범계는 본인이 직접 탄원하길 껄끄러우니 시민단체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게 순수한 탄원 운동인지 회유에 대한 보상인지는 훗날 밝혀질 날이 오겠죠. 다시 국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월 17일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민주당이 불참한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탄핵 정부 상황에서 대통령을 공격하기 좋은 국방위 회의를 야당이 불참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군요. 이날도 김현태 특임 담장이 출석해 민주당의 회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에게 대세는 기울었고 민주당이 지켜준다고 말이죠. 12월 국방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작성된 대답을 요구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없는 증언을 만들어서 내란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현태 단장을 회유하고 있다며 반박했고 곽종근 사령관도 14일 옥중 편지를 통해 회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니 국회에서 민주당 내란 선동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라도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회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통진당처럼 정단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계엄을 선포했고 오후 11시 30분경 의원들은 정문으로 국회에 진입했고 자정 12시쯤에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습니다. 12월 5일 김병주가 곽종근에게 전화했고 12월 6일 김병주는 곽종근을 찾아가 유튜브에 출연시키며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냈고 12월 6일 홍장원은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 전화를 받았다며 증거로는 메모장을 제출했고 12월 9일 김현태 특위단장이 의원 150명 끌어내라는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며 증언했고 12월 10일 박범계는 곽종근, 김현태와 같이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공익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이끈 핵심 증인 3명이 있습니다. 홍정원 차장의 메모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메모 자체가 당시 작성된 원본도 아닙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시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으며 김현태 단장에 의해 민주당에게 회유당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칭했던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사건을 조작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촛불행동이란 단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탄핵을 얘기했고 2022년 12월에는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도 탄핵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작년에는 민주당과 조국당이 탄핵 연대를 결성했고 이재명과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탄핵 연대 활동 강화를 외쳤습니다. 계엄이라는 명분도 있겠다. 내란죄로 덮어씌워 조기 대선만 치러진다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쥐구멍도 생겨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핵심 증거와 증언들이 부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회유한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만약 헌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판결로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 대선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복귀하고 민주당 내란 선동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정과 입법부의 정상화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